이제 다시 생화학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화학 정말 그렇지만 네, 탄수화물보다는 간단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지방의 대사, 오늘은 지방의 베타산화까지 보도록 할게요. 지방의 대사는 일단은 체내에는 중성지방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단 베타산화를 하기 위해서도 이 중성지방이 분해되는 단계부터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성지방이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글리세롤, 여기서 그 글리세롤과 그 다음에 여기서 지방산이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중성지방이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글리세롤이 산화가 돼서 해당 과정을 가거나 아니면 포도당 합성하는 쪽으로 가고요. 지방산의 베타산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해가 있고 그 다음에 합성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그것이 이제 주로 지방 조직에 지방이 축적이 되는데요. 지방산의 생합성 과정, 그 다음에 글리세롤과 결합을 해서 체내 중성지방을 합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콜레스테롤은 우리 혈액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약 3분의 2는 먹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새롭게 합성된 콜레스테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속도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합성과 대사 있고요. 그 다음에 케톤체의 합성과 대사. 그래서 케톤체라는 것은 지방이 완전 산화가 되지 않는 불완전 산화에 의해서 합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성지방의 대사는 여기서 이제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 호르몬이 나오면 얘가 어떤 일을 하는 호르몬인지는 명확하겠죠. 인슐린 그러면 동화대사, 합성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포도당, 뭐 당뇨병을 예방하고 뭐 포도당을 세포내로 유입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뭔가를 축적하려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은 내 몸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쓰려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화작용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성지방은 일단 주로 간과 체지방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내가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글리세롤이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분해가 돼야 되겠죠. 그럴 때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이 작용을 해서 체지방이 분해가 촉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은 공복 시에 분해가 되는데 이건 호르몬인데 뭔가 이거는 호르몬이잖아요. 보시면 이것이 분해가 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글루카곤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은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분해해주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요하겠죠. 네, 그 효소가 바로 호르몬 민감성 지질 분해 효소입니다. 네, 요것이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그래서 중성지방 분해는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시클릭 AMP의 합성을 촉진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봤을 때도 이 인슐린은 시클릭 AMP 활성을 저해하지만 글루카곤은 촉진을 해서 글리코겐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한다 했죠. 글리코겐 가인산 분해 효소, 글리코겐 포스포릴레이스를 분해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글리코겐뿐만 아니라 지방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클릭 AMP가 촉진이 되고 이것이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 호르몬 센시티브 리파제, 그래서 HSL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성지방이 있으면 글루카곤은 공복 시에 분비가 되고요. 이 에피네프린이 있잖아요. 에피네프린은 운동이나 스트레스에도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조금 더 살이 물론 굶어서도 살이 빠지지만 굶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운동을 해서도 이 근육의 그 부신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돼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을 하게 되면 부신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돼서 이 에피네프린이 중성지방을 또 분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요 HSL 죄송합니다. 자, 중성지방이 있고요. 이것이 분해가 되는데요.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그 두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HSL이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요 효소를 작용하는 것이 글루카곤하고 에피네프린이에요. 네. 앞에서 제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려서요. 네. 그래서 이 효소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 성장 호르몬, 티록신,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슐린과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이 그 호르몬 센시티브 리파즈를 분비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그러니까 그 공복 무조건 굶으면서도 되지만 어느 정도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때도 HSL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중성지방을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때가 지났는데요. 배에서는 근데 뭘 먹었네 지금. 예, 그러면 지금 글루카곤이 딱 분비가 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얘가 쏙 들어갔겠네요. 인슐린 나옵니다. 지금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 것을 즐기셔야 되는데 예, 그거를 못 참고 뭘 먹어가지고 지금 글루카곤이 나오려다가 쏙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작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언제 분해가 되느냐? 당연히 공복 시에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거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HSL, 호르몬 센시티브 리파즈, 호르몬 민감성 지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글리세롤은 이거는 혈액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포도당을 합성하는데 동원이 됩니다. 해당 과정이나 또는 포도당 합성하는데 동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산은 알부민과 결합한 다음에 지단백질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포로 들어가서 산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산과 그 글리세롤로 분해가 됐습니다. 자, 글리세롤은 뭐 비교적 간단해요. 글리세롤은 탄소가 3개에 수산기가 3개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리세롤 3인산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이렇게 되면서 포도당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지방산 산화를 보겠습니다. 지방산의 산화는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요. 일단 세포가 있으면요,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얘네들이 분해가 돼서 이쪽으로 지방산, 제가 지방산은 패티 엑시드니까 FA라고 쓸게요. 얘는 지금 세포에 세포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포질에서는 베타산화를 감당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갈 때 단백질 운반체를 타고 들어간 것처럼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2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방산이 활성화돼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카르복실기, 그다음에 메틸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세포 안에서 에너지 대사할 때 인산을 붙여주면서 시작하듯이 얘네들도 활성화시켜서 코에이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지방산을 활성화시키고 이거 첫 번째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단백질을 이용하게 돼요. 그것이 마치 택배기사 아저씨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택배기사 분이 문 앞에다가 놓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 무거운 경우는 택배기사 아니면 문 앞 집 앞까지는 안 들어오시는데 어찌됐든 무거운 거가 있으면 집 안에까지도 배달을 시켜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카르니틴이라는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르니틴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로 운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베타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산의 베타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2단계가 필요하다. 지방산의 활성화,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럴 때 필요한 운반체가 카르니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방산의 활성화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세포질에 있는 지방산이라 그랬어요. 아까 바깥에 혈액에서 얘네들이 분해가 돼서 세포로 들어오니까 일단은 세포질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이 베타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들어갈 때는 활성화돼야 된다. 그럴 때 코에이를 붙여주게 됩니다. 네, 코에이를 붙여줘서 근데 붙일 때는 앞에서도 제가 해당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뭔가 하나의 포도당을 만들 때는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고 얘기했죠. 뭔가 분자와 분자를 붙여줄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것도 지방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이 지방산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카르복실기에서 수산기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대신 다른 물질이 붙으면 이것을 아실기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지방산 아실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산 아실코에이, 예, 아실코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산기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티올기가 붙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실코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베타산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ATP 하나가 들어가지만 인산이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록 쓰이는 것은 ATP 하나가 쓰이지만 인산이 2개가 나왔기 때문에 마치 2개의 ATP가 소모되는 에너지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2개의 ATP가 나왔기 때문에 2개의 인산이 나왔기 때문에 2개의 ATP가 소모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활성화시킬 때. 자, 요거 기억하시고 이때 작용하는 효소는 아실코에이 합성 효소입니다. 됐죠? 자, 일단 첫 번째 지방산이 활성화된다.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때는 자체 내에서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고 대신 단백질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카르니틴이라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아실코에이가 카르니틴과 결합을 해서 카르니틴이 되고 그것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카르니틴, 아실 전이 효소가 있고요. 앞에서 활성화된 거 있죠? 이것이 카르니틴 아실 전이 효소에 의해서 아실기가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아실 카르니틴이 된 거예요. 자, 단백질이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실 카르니틴은 그대로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이에요. 그래서 이건 미토콘드리아 이중막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통과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카르니틴이죠. 단백질 운반체입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이 아실 카르니틴은 이 2번째 내막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카르니틴은 빠져나가고 지방산만 남아있게 됩니다.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실코에이가 되고 그리고 나서 베타산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번째 단계는 카르니틴에 의한 미토콘드리로의 진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단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계는 지방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2개의 ATP가 소모가 됐다. 2번째 단계는 미토콘드리아로 진입하기 위해서 카르니틴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왔죠.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베타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베타산화는 기억하셔요. 예. 4단계가 있는데요. 탈수소 단계, 그 다음에 다시 물을 집어넣는 수화 단계, 다시 그 수소를 빼주는 탈수소 효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왜 우리가 아세틸코에 보면은 항상 여기 뒤에다가 티올기가 붙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아세틸코이거든요. 요거를 하나 아세틸코에, 네, 요거를 붙여줘야겠죠. 그러니까 티올기를 하나 집어 넣어주는 단계. 요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탈수소 단계, 그 다음에 수화 단계, 다시 탈수소 단계, 그 다음에 티올 분해 단계. 이렇게 되면서 만약에 16개짜리 팔미트산이다, 18개짜리 스테아르산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아실코에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탄소고 2번째 탄소가 베타탄소라고 얘기했죠. 여기가 끊어지면서 요 2개의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타산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타 자리 바로 앞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교재에도 있죠. 그래서 요렇게 된 것이 지방산 아실코에이고요. 요것이 알파탄소, 베타탄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탈수소 단계가 필요하다 그랬죠. 뭔가 여기에 지금 수소가 많이 있잖아요. 앞에서 지방산의 구조를 보면 탄소에 수소가 다 포화되어 있어요. 그거를 빼주는 단계, 탈수소 단계예요. 자, 그럴 때 그 수소를 가지고 나오는 조효소 FA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FADH가 되는 거고요. 하나의 FADH가 되어 이때 단계를 우리가 산화 단계 또는 탈수소 단계라고 얘기해요. 산화라는 것은 뭐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산화는 산소와 결합을 하거나 수소 인자를 내보내거나 이걸 산화라고 얘기했죠. 환원은 반대. 네. 그래서 여기서는 수소를 내보낸 거니까 산화 단계. 네. 그런 다음에 그러면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이중결합이 됐습니다. 수소가 빠져나갔으니까 이중결합이 됐죠. 알파와 베타 센서 사이에 이중결합이 돼서 그리고 이것이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트랜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에노일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물을 집어넣어줘요. 수화 단계. 물을 집어넣어주면 여기가 지금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이중결합이 있으면 원래는 탄소가 4개의 서로 다른 분자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탄소와 결합을 한 손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새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들어갔죠. 여기 들어갔고요. 그렇죠? 여기 지금 구조가 좀 그렇긴 한데 여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갔고 이렇게 됐네요. 잠깐만요. 예, 여기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기와 여기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얘 이름이 지금 베타탄소에 하이드록실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타 하이드록실 아실코에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수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수소를 다시 한번 빼줘요. 그래서 탈수소 단계고요. 그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수소를 빼주는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빼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펜이 지금 잘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케톤기처럼 생기는 거예요. 수소를 빼줘서. 그래서 이것을 베타탄소에 케톤기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베타 케토아실코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수소를 빼낼 때 조효소가 NAD가 들어가서 하나의 NADH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끊어줘야 되겠죠. 끊어주기 위해서 꼬리에다가 그 코에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티올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티올기가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사이를 절단하고 거기에 요렇게 이것이 요렇게 가는 거고요. 요 나머지는 요렇게 가는 거죠. 지금 다시 할게요. 요 보시면 이제 이 티올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아세틸코에 우리가 아는 아세틸코에가 되는 거고요. 요 나머지 부분이 또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18개짜리 스테아르산이다. 그러면 지금 18개에서 탄소 18개입니다. 이제 베타산화를 한 번 했어요. 베타산화를 한 번 하면 2개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면 탄소 몇 개가 돼요? 탄소 16개가 되죠. 그리고 한 번 할 때 하나의 FADH2, 하나의 NADH2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6개짜리가 다시 한번 또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돌 때 이미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활성화가 따로 필요 없죠. 이미 여기 활성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만 돌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는 여기부터 되는 거죠. 여기부터. 그래서 그 탈수소 단계, 그다음에 수화 단계, 그다음에 다시 탈수소 단계, 티올 분해 단계 이렇게 또 4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 수화, 산화,
분해, 뭐 티올라이즈, 뭐 절단 단계 이런 식으로 산화, 수화, 산화, 전단. 아니면 탈수도가 조금 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FAD에서 FADH2가 되고 NAD가 NADH2가 되니까 탈수 단계, 그 다음에 다시 물이 들어가는 수화 단계, 탈수도 단계, 티올 절단 단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6개에서 이제 베타 산화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ADH2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베타 산화를 아세틸코이가 될 때까지 몇 개가 될까요? 제가 너무 18개 많이 했다. 8개만 할 걸. 아니면 10개만 할 걸. 10개를 합시다. 10개. 너무 많이 했습니다. 10개만 합시다. 10개 하면 여기 이제 8개. 그 다음에 여기 6개. 여기 4개. 4개 남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얘가 탄소 2개짜리. 탄소 2개짜리. 이렇게 되겠다. 자, 탄소 10개짜리에서 베타 산화 한 번 하면 탄소 8개, 또 베타 산화 한 번 하면 탄소 6개, 베타 산화 하면 탄소 4개, 베타 산화 하면 탄소 2개, 그 다음에 여기서 탄소 2개 남는 거죠. 그래서 탄소가 10개짜리인 것은 베타 산화를 몇 번 할까요? 아세틸코이가 몇 개 만들어질까요? 5개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탄소 2개. 여기서 또 탄소 2개. 그렇죠? 여기서 탄소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나요? 맞죠? 예, 탄소 5개. 그래서 탄소 10개짜리가 베타 산화를 하기 위해 베타 산화를 하면서 5개의 탄소 2개짜리 아세틸코일을 만들고, 이 5개를 만들 때 베타 산화는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그래서 베타 산화는 4번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여기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의 NADH2, 하나의 FADH2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총 FADH2는 몇 개 만들어질까요? 베타 산화 숫자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4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NADH2는 4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베타 산화는 지방산 탄소수의,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는 한번 베타 산화하면서 탄소 4개짜리가 2개 이렇게 나눠지니까 베타 산화는 지방산이 탄소수를 2분의 한 거에서 한 번을 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는 2개가 동시에 생기니까. 그리고 아세틸코에는 2개짜리로 만들어지니까 지방산수를 2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ADH2하고 NH2는 베타 산화 숫자만큼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거와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메틸코에는 탄소 16개짜리죠. 그쵸? 8메틸코에는 탄소 16개짜리예요. 그러니까 아세틸코에 몇 개예요? 8개. 2분의 1이니까 8개, 2분의 16이니까 8개죠. 베타 산화는 8개에서 빼기 한 번을 해야 되니까 베타 산화는 7번 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팔미트산하고 스테아르산에 총 이제 에너지를 계산을 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TCA 회로 할 때 TCA 회로 한 회전에서 생성되는 ATP 수는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다. 뭐 그때그때마다 계산을 하면 좋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TCA 회로 한번 할 때 3개의 NADH2, 1개의 FADH2, 1개의 GTP, 거기서 총 10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활성화할 때 이거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아까 처음에 2개가 쓰였어요. 그리고 8메틸 엑시드, 8메틸 코엘 같으면은 베타 산화가 7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7개씩. 그리고 아세틸코에는 8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10.5, 17.5. 근데 8개의 아세틸코에가 결국엔 TCA 회로를 가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8개 곱하기 10개를 하면 되겠죠. 여기 물론 계산한 것도 있지만 그냥 8개가 있으면 8개 곱하기 우리가 TCA 회로에서 한 회전 할 때 생성되는 ATP 알잖아요. 그러니까 8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하고 요거 2개를 빼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106개의 ATP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포도당은 30개에서 32개를 만들지만 탄소수가 이렇게 16개짜리, 18개짜리는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든다. 거의 뭐 한 3배 정도 되는 에너지를 만들고, 스테아르산도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삼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입니다. 불포화지방산은 아까 우리는 그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탈수소 단계, 그 다음에 수화 단계, 그 다음에 다시 탈수소 단계, 그 다음에 티올 분해 단계, 절단 단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탈수소 단계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탄소와 탄소 사이의 단일 결합이 FAD가 들어가면서 탄소와 탄소 사이가 이중 결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FADH2가 하나 만들어졌죠. 근데 이미 얘는 이중 결합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 탈수소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탈수소 반응을 할 수 없고 이중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FADH2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중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까 이렇게 이중 결합이 되면서 이것이 트랜스형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이중 결합은 보통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불포화지방산은 다 시스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효소가 작용을 못해요. 시스형이니까. 이것을 다시 트랜스형으로 바꿔주는 이성질화 효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2개를 놓고 비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나란히 놨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아마 비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포화지방산이고요. 요거는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요것도 보충 자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FADH2 만들면서 여기가 이중결합이 됐죠. 자, 그러고 이름이 그래서 에노일코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올레일 오일이에요. 지금 9번째 탄소에 지금 요 이중결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현재 트랜스형이잖아요. 근데 얘는 자연계의 시스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성질화학 효소에 의해서 트랜스형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여기에서는 FADH2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시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이드록실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탈수소 단계에 의해서 NH2가 만들면서 케톨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티올 분해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물 들어가고 하이드록실기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좀 생략이 됐는데요. 예, 여기 생략이 됐는데 지금 들어가고 똑같이 여기서도 그 NAD 예, 하이드록실기 만든 다음에 탈수소 단계에 의해서 NADH가 필요하면 탈수소 단계에 의해서 케토아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티올 분해 단계에 의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좀 달라요. 그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산하는 방법이 요래요. 아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리놀레산하고요. 제가 여기다가 팔미트산 18개의 스테아르산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스테아르산 같은 경우에는 베타산화가 모두 몇 개예요? 예, 8번이죠. 똑같아요. 이거는 2개씩 쪼개지는 거니까 이중결합이 있건 이중결합이 없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는 몇 개 만들까요? 뭐 탄소수가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도 똑같이 베타산화가 죄송합니다. 예, 베타산화는 2분의 18 빼기 1이죠. 그러니까 8번이에요. 네. 9 빼기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는 2개씩 쪼개지는 거니까 아세틸코에 9개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FADH2는 이중결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베타산화만큼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개 만들어져요. 그런데 리놀레산은 그 단계가 스킵되잖아요. 언제? 이중결합 있는 수만큼 스킵되니까 여기서 2번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FADH2는 6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NADH2는 스킵하는 단계 없어요. 그대로 똑같아요. 베타산화 단계 똑같고요. 여기서도 스킵 단계 없으니까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산하고 포화지방산하고 생성되는 에너지가 불포화지방산이 적게 생성이 된다. 얼마만큼? 이중결합이 있는 숫자만큼. 네, 적게 생성이 된다 보시고요. 마지막에 하나 보면 홀수지방산이 있습니다. 홀수지방산은 끊임없이 나오네요. 마지막인 것 같은데 계속 나오네. 요거는 간단합니다. 홀수지방산은 자연계에는 거의 다 짝수예요. 그런데 일부 여기 보시면 간혹 식물이나 해양 식물에 홀수지방산이 있는데 우리는 짝수니까 마지막 해가지고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지는데 나머지는 짝이 없잖아. 탄소 3개짜리가 남아요. 그것을 우리가 프로피오닐산이라고 해요. 예, 그 탄소 3개짜리를 프로피오닐 코에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것은 숙세닐 코에이로 전환이 돼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탄소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숙신일 코에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